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하룻밤 사이에 반도체를 무너뜨린 채권 시장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습니다. 거의 안 빠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8% 무너졌습니다. 시장 전체는 멀쩡한데 반도체만 20배 넘게 얻어맞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 아픈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주식이 9.19%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6.99%, 샌디스크는 9.01% 떨어졌습니다. 광통신 쪽은 더 심했습니다. 파브리넷이라는 회사는 하루에 19.38%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이 꺾인 것도 아니고 주문이 끊긴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종목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답은 채권 시장에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물 금리는 4.17%까지 내려갔는데 30년물 금리는 오히려 5.34%까지 올라갔습니다. 짧은 돈은 싸지고 긴 돈은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공장 짓고 설비 사는 데 쓰는 돈은 전부 이 긴 돈입니다. 왜 긴 돈만 비싸졌을까요? 채권도 결국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시장에 넘치면 값이 떨어지고 채권은 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 채권 시장에 물건을 쏟아붓는 주체가 둘이나 됩니다. 하나는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40조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고 적자를 메우려면 국채를 계속 찍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가 진짜 문제인데 바로 빅테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빅테크가 같은 시장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파는 쪽이 둘로 늘었으니 사는 쪽이 배짱을 부립니다. 금리를 더 얹어달라는 거죠. 여기서 반도체와 연결됩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빅테크가 돈 빌리는 비용이 오릅니다. 돈이 비싸지면 설비 투자를 줄입니다. 설비 투자를 줄이면 서버를 덜 삽니다. 서버를 덜 사면 메모리 반도체를 덜 삽니다. 이 4단계짜리 사슬 때문에 채권 시장이 기침하면 메모리 주가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프랑스는 17년 만에 고정권, 일본 10년물은 30년 내 가장 높습니다.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재정을 풀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채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마음먹는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는 사실 명분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은 직전 5거래일 동안 이미 18%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메모리 종목 전반이 일주일 사이 10에서 25%씩 올라 있었습니다. 여기에 휴가철이라 거래량까지 얇았습니다. 잔뜩 부품 풍선에 바늘 하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금리가 그 바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실적이 무너져서 빠진 하락과 너무 올라서 빠진 하락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증거가 같은 날 나온 산업생산 지표입니다.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반도체 생산은 2.4%, 컴퓨터와 주변 기기는 1.8%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주택은 죽쓰는데 AI 관련 생산만 홀로 성장한 겁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물건은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은 곧바로 옆 동네로 갔습니다. 일라이릴리가 3.6%, 세일즈포스가 2.71% 올랐고 월마트와 필리모리스 같은 경기 방어주도 강세였습니다.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한국 지수를 따라가는 미국 상장 상품은 8.13% 폭락했고 코스피 야간 선물은 4.3% 밀렸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큰 시장의 숙명입니다. 여기에 통상 변수까지 얽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이 약속한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고 반도체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같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이 하필 이 시점에 나온 배경으로도 거론됩니다. 시장이 받는 압박이 주가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은 실적이 꺾여서 생긴 하락이 아니라 너무 빨리 오른 것을 금리라는 명분으로 되돌린 하락입니다. 다만 장기금리가 높게 굳는 흐름 자체는 쉽게 안 풀리기 때문에 실적 없이 기대만으로 오른 테마주는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어제도 양자 컴퓨팅과 원전, 전력망 같은 테마가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당분간 봐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중동 협상 진전에 따른 유가 흐름, 이번 주 공개될 FOMC 의사록,
그리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회의입니다. 이 셋이 방향을 정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담기보다 나눠서 접근하고 방어적인 자산을 조금 섞어 흔들림을 줄이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